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인이 유독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크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인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공감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는 아니어도. 교육이니까 메모장을 하나 띄울게요. 자, 먼저 제가 뭐 중간중간에 계속 꾸준히 언급드렸던 내용들이 많이 겹칠 거예요. 강의를 하다 보면은. 자, 한국인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 첫 번째, 주식 1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1세대? 어르신들. 1세대 어른들의 잘못된 가치관, 뭐 선입견 같은 게 되겠죠. 편견과 선입견 요런 게 되겠죠. 그냥 대표적으로 제가 강의도 많이 해드리잖아요. 앞에도 영상 있으니까 보세요. 주식은 도박이다. 주식 도박이라고 했어요? 재테크라고 했어요? 둘 다 된다. 주식은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도박으로 하면 도박이고 내가 재테크로 하면 재테크예요. 근데 대부분 도박으로 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주입식 교육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도박이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실천도 이렇게 해요. 조기 교육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계속 주입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도박인지 재테크인지 구분이 안 돼. 주식은 재테크로 해야지 안전하게,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긴 좀 그렇죠. 재테크로 해야지 성공 투자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도박으로 해서도 뭐 성공하시는 분이 있겠죠. 정말 극소수의 분들이. 근데 대중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소수의 도박으로 성공하시는 분들, 이건 타고난 거예요. 남의 능력을, 남이 뛰어난 능력을 초능력과 같아요. 저 정도면은 거의 초능력에 가까운 능력인데 그 능력을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한테 없는 능력은 그냥 포기를 하세요. 나한테 있는 걸 살려요. 있는 걸.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희망하고 연습한다고 스파이더맨 되는 사람이 쉽게 나올 수 없잖아요. 평생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쉽게 나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남의 능력에 대해서 이분들은 특수 능력자다 생각하세요. 그 있잖아요. 그 포커나 이런 것도 프로로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직업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프로 갬블러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해당 분야의 특수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도 각 분야에서 여러분만의 각자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주식적으로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께 강의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뭐 제 채널 와서 구독도 해주시고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계속 배워가시고 하는 거지. 그쵸? 뭐 주식 빼면 저도 뭐 다른 분야에서는 바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식 빼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맨날 주식만 보고 있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물정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뭐 경기 이런 건 아는데 세상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그 프로그램에서 뭐가 유행하는지 저 이런 걸 아예 몰라요. 감이 떨어지죠. 이런 거. 이런 쪽에 바보가 돼요. 한쪽으로 이렇게 딱 치우쳐서 잘 되고 있으면 어딘가는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내가 개그감이 많이 죽는구나. 나 같은 경우는 센스가 많이 죽는구나. 이런 쪽으로는 인정을 하시면 돼요. 이런 거.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는 거고. 그러면 둘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되죠. 내가 잘하는 거를 더 잘할 것이냐, 못하는 거를 보완해서
못하지 않을 정도 혹은 적당히 하는 정도까지 끌어올릴 것이냐 선택하는 거죠. 저는 제가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 잘하기 위해서, 잘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잘한다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 이쪽으로 노력을 하니까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뭐 처음부터 제가 뭐 그렇게 잘 나갔겠습니까? 처음부터 알아주시는 분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주식 21년 처음 매매한 게 21년 이때는 사실 주식을 했다고 할 수는 없죠. 처음에는 그냥 매수 매도 정도만 할 줄 아는 정도죠. 그냥 주식을 뭐 제대로 투자를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때는 한 10년 지나서 저도 그 10년 동안은 여러분이랑 똑같은 사람이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 10년 지날 때까지 저보다 더 잘하셨을 그런 분도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 10년만 보면은. 근데 최근 11년은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오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좀 밤낮 없이 잠도 안 자고 연구를 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수명을 깎아먹은 것도 있겠죠. 그러면서 내 수명을 다해가지고 여기다 바쳤는데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아시겠죠? 저는 잘하는 걸 더 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 능력을 가지신 분들, 여러분도 각자 잘하시는 게 있죠. 이게 남이 잘하는데 그거를 나도 무조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요즘에 방탄소년단 컴백했죠. BTS가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너무 멋있어요. 남자가 봐도.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멋있어요. 춤도 잘 추고 딱 칼군무라고 하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인정하죠. 세계에서 인정을 하잖아요. 빌보드에서 인정을 하고 멋있어요. 근데 제가 이 능력을 갖고 싶다고 해서 제가 춤을 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잘못된 가치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저 앞에 인정해야 된다라는 강의 있죠. 주식 투자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 잘못된 가치관 이거부터 인정하고 고칠 생각을 하면 돼요.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 고쳐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 아들, 딸들, 우리 뭐 손자, 손녀들, 조카들, 아니면 뭐 동생들 다 고쳐 나갈 수 있게 우리가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인식을 개선해 나가면 되죠.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나라가 OECD에서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강한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막 전에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 독일에 탄광 가서 고생해서 이제 목숨 걸고 일해가지고 돈 벌어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 개발 해가지고 바닥부터 해서 뭐 도로 깔고 뭐 하면서 건설 토목 이런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다 끌어올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삼성 같은 데도 다 하청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얘기지 옛날 그런 뭐 보릿고개 이런 거 누가 알아요 요즘에. 보릿고개를 누가 알아요. 그쵸? 그러니까 바꿔나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입식 교육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주입식 교육의 폐해, 주입식 교육의 폐해라고 해야 되나? 교육의 잘못이라고 할게요. 그냥 폐해까지는 좀 넘어간 것 같고. 자,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은 주식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이다. 이게 왜 뭐 살아서 움직입니까? 라고 하면은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 있죠. 사고 파는 매매하는 주체. 사고 파는 매매 주체 있죠. 누구예요?
주체? 사람이죠. 이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뇌에서 사고 파는 움직임이 나오죠. 그러면은 움직이는 거죠. 누군가 돈 많은 사람이 사서 끌어올리고 싶고, 누군가 돈 많은 사람이 사서 팔아서 끌어내리고 싶고, 공매도도 있고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워렌 버핏이 팔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도 안 돼요. 주식시장은. 아시겠어요? 워렌 버핏이 작정하고 팔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도 못 끌어올려요. 반대로 워렌 버핏이 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팔아도 주가는 올라가요. 그렇겠죠? 네, 작정하고 했을 경우에요.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작정하고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네.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교육은 너무 경직되어 있다. 뭐 지금 많이 교육 부분에서 뭐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뭐 제 시대나 제 바로 아래 시대, 지금 20살이 된 친구까지만 봐도, 그런 친구들까지만 봐도 너무 경직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변동을 하고 돌발 상황 같은 경우 있죠. 돌발 상황 이런 거에 대처를 아예 못해요. 왜냐면 딱 너는 이거만 해, 답은 A야 하면은 A를 해야 돼. 우리나라는 야 이거 이런 상황에선 B를 해야 돼, 그럼 B야. 그렇잖아요. 이게 답이래, 그럼 무조건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다 똑같이 100명 다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게 B가 답이야. 2번은 1번은 A가 답이, 2번은 B가 답이. 100명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하면은 뭔가 꼭 이 주식교육식으로 공부를 안 하잖아요. 뭐 쉽게 말해서 대학 가는 대학 공부죠. 수능 공부 이거를 이대로 안 하잖아요. 그럼 얘는 되게 사회적으로 문제야 인식을 받아요. 뭔가 막 낙인을 찍히는 느낌이고 그래요. 그래갖고 더 삐뚤어지고 그러죠. 너무 경직돼 있는 것 같아요. 개성을 존중을 해줘야 돼요. 개성을.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개성을 존중해줘야 된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주식도 보면은 주식마다 다 특성이 좀 달라요. 그쵸? 좀 비슷하게 개성이라고 하니까 사람의 개성, 이것처럼 주식도 개성이 있다. 이거에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유연하게. 제가 앞에 강의 드린 내용이 자꾸 이렇게 나오죠. 하나씩 나오죠. 기본 바탕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육 내용이.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너무 주입식 교육에 딱딱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 시장에서만큼은 내려놓자. 딱딱함을 내려놓고 부드럽게, 유연하게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딱딱함을 버리고 부드럽게 유연하게 대처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그때 내가 이게 그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내가 생각을 못한 다른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은 상승 좋은 경우에는 막 날아가는 급등을 생각해요. 최악의 경우에는 본전을 생각해요. 이게 제일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본전만 오면은 정리하겠다, 이 종목. 그 종목이 본전을 안 갈 것 같은데 본전만 오면 정리하겠대요. 안 팔겠다는 거잖아요. 평생 들고 가셔야지. 그러면은 그 가격에 가면 다행인데 평생 안 올 수도 있는 가격이에요. 무슨 본전이야. 본전은 이렇게 말하면은 기분 나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면 그게 딱딱한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인정을 못하는 거야. 인정을. 내가 물렸다라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야. 본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종목은 하락할 종목이 아니야. 저도 이런 말씀드리죠. 저는 밀려봐요. 여기까지밖에 안 밀릴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여기를 이탈하면
그러면은 손절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예상하고 다르게 갔습니다라고 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예상하고 다르게 갔습니다. 만약 이 종목이 만약에 여기를 다시 회복하면은 그때 매수하면 될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리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저도 인정하는데 저도 잘못된 매매가 있을 수 있다. 저도 실패한 매매가 있을 수 있다 인정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인정을 안 하죠, 그거를? 왜 화를 내죠, 그런 걸 가지고? 왜 화를 내는지는 알겠어요. 돈이 걸린 거잖아요. 인정하면은 손실인 거잖아요. 이유는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손실인 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돌아오는 거는 더 큰 손실. 손실 인정 안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손절하면은 100만 원만 날리면 돼요. 100만 원만 날리면 돼. 100만 원만이라고 해서 뭐 이게 너무 작은 금액이다 이게 아니에요. 100만 원만 날리면 돼. 근데 여기다가 물타기 하고 막 더 막 집어넣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 보면 1억을 날릴 수도 있어요. 1억에 비하면 100만 원은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만 날리는 거잖아요. 1억에 비하면은. 이게 1억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몇 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차라리 인정을 해서 100만 원 날리고 다시 100만 원을 벌어서 채워놓고 100만 원 이상 벌어서 수익을 볼 생각을 하면 괜찮아요. 주식시장은.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저렇게. 아시겠죠? 유연하게 제발 유연하게 대처를 하세요. 인정하고.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인이 너무 부지런해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부지런해야지 공부도 하고 이것도 하고 뭐 다 하는 거 아니냐. 부지런한 건 좋은 거 아니냐. 맞아요. 부지런한 거 좋은 거고 우리나라는 그 부지런함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경제가 성장을 했죠. 근데 빠르게 경제가 성장한 거에 비해서 경제만 성장을 했지 다른 부분에서는 의식적인 부분이나 뭐 정치적인 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서는 우리가 좀 발전을 좀 덜 했잖아요. 다 같이 여러 가지 분야가 다 같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금전적인 부분만 팍 튀어 올라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밑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많다고. 경제력만 좋으면 뭐해. GDP만 높으면 뭐해. 이런 아직도 이런 주입식 교육으로 뭐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저는 이게 그냥 제 가치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대학을 뭐 가서 어쩌고 글쎄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라면 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학을 간다고 하면은 다 공부하는 직업만 가져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은 공부하는 직업만 가져야 되면은 손흥민은 어디서 나오죠? 손흥민 선수 어디서 나오죠? 손흥민 선수 모르는 사람은 없죠? 축구 선수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데 그럼 손흥민 선수 같은 이런 대스타는 어디서 나오죠? 다 공부만 하고 있으면은 책상에 앉아서 국영수사과 한다고 손흥민 선수가 나오나요? 손흥민 선수가 보면은 손흥민 선수 아버님께서 손정웅 선생님인가 그분께서 어릴 때부터 양발 뭐 쓰고 뭐 볼 컨트롤하는 거 볼이 공이랑 친해져야지 뭐 그 다음에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기초만 하면 지루하잖아요.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어릴 때 그랬을 텐데 손흥민 선수도. 근데 공이랑 친해지고 공을 다룰 수 있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다 하고 나서 기초를 하고 나서 넘어간대잖아요. 디테일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짧은 지식으로는 그렇게 하신 거를 이렇게 뭐 영상 같은 걸 본 적 있어요. 저도 제가 몇 안 되는 유튜브로 영상을 볼 시간이 없는데 손흥민 선수나 뭐 이런 거는 스포츠는 좀 찾아봅니다. 힐링할 시간이 있어야죠. 요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 선수가 체계적으로 해서 대선수가 됐는데 혼자 하면은 지루하니까 아버님이 교육을 같이 했대잖아요. 같이. 이놈이 혼자 하면은 하라고 하면은 본인도 하기 싫을 텐데 내가 옆에서 같이 하니까 지도 어쩔 수 없이 싫어도 하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 아버님이 같이 했으니까 뭔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우리나라는 너무 부지런해. 뭔가 같이 하지 않아. 내가 뭔가 앞서 나가야 돼. 같이라는 건 없어. 내가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돼. 같이라는 건 없어. 저는 못 봤는데 얼마 전에 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엄청 이슈가 됐잖아요. 자, 스카이 대학 가야 돼라고 어릴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잖아요. 뭐 스카이 그다음 서성한 중경외시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순서가 요즘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뭐 있다고 치면은 뭐 대학 순위가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까 있다고 치면은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막 짓밟고 가야 되고 회사에서도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가야 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경쟁하고 이게 너무 부지런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거를 주식시장에다 대입을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너무 부지런하니까. 왜? 부지런함의 대명사 한국인은 빨리빨리 정신.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정신. 물론 남을 짓밟고 올라간다라는 개념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죠. 외국에도 뭐 마찬가지로 있긴 한데 이거에다가 빨리빨리가 더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종목도 빨리빨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박을 하게 된다. 급등주 쫓아가는 거잖아요. 빨리 가는 종목 해야 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왜 저축은 뭐 20년 만기 뭐 40년 만기 하시는 분도 있고 막 뭐 40년 만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해 죽겠어.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보통 막 10년 20년 많이 하죠. 그렇게. 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부동산 땅을 사거나 뭐 해요. 아유 그래 이건 뭐 놔두지 뭐 안 올라도 놔두지 뭐 이래요. 주식 일주일만 안 올라봐. 아우 이놈의 주식 왜 내 건 안 올라? 왜 남의 거는 가는 게 보이거든. 왜 내 건 안 올라? 왜 내 건 안 올라 이래요.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한 달,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 한 달, 아우 내 종목 지루해요. 이러신 분들 많죠. 절대 안 돼요. 빨리빨리 정신 때문에 너무 부지런해 우리나라 사람은. 빨리빨리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돼. 남이 뭐 어떻게 하던 말던 나는 남보다 짓밟고 올라서 많은 수익을 내야 되고 빨리 수익을 내야 돼. 내가 빨리 수익 내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된다? 빨리 깡통 찬다. 주식시장에서 그 깡통 찬다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거의 원금의 큰 손실을 봤을 때 그냥 깡통 찼다라고 하죠. 한 3분의 2 정도 한 7, 80% 손실 보면은 이제 그 정도는 깡통 찼다고 하죠. 반 이상 손실 봤을 때 깡통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뭐 개인마다 뭐 말씀하시는 분들 가치관마다 다르긴 한데 예, 이건 똑같아요. 빨리 수익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깡통 차요. 빨리빨리 정신 이거 하지 마세요. 주식시장에서는. 평소에 여러분들 직업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뭐라고는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짓밟힐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업종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해서까지 제가 뭐 이렇게 뭐라고 말하는 거는 건방진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상황은 맞게 잘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보다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제 말을 들으세요. 주식만큼은 제가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빨리빨리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항상 여유 있게. 제가 어저께도 교육 올려드렸었죠. 자, 주가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내려오는 걸 기다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음봉 이런 식으로 나올 때까지 내가 갑이야.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게 갑이에요. 쫓아다니면 을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거기를 막 쫓아다녀. 그거는 마인드가 을인 거야. 을. 슈퍼 을이야. 슈퍼 을. 왜 이렇게 쫓아다녀요? 주가는 급등했을 때 절대 쫓아가지 마세요.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조정받으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내려와서 기다려서 내가 갑이에요. 갑인 사람들은 딱 그 자리에 묵묵히 있으면은 을이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항상.
그렇게 주가에 대해서 내가 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빨리빨리 가려고 이런데 빨리 따라잡지 말라고요. 기다리시라고요. 여유를 좀 갖자. 네? 주식시장에서는 여유를 갖자. 중요한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여기에 뭐 추가하면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정신을 갖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이제 우리나라가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서 원래 낙수 효과를 누리자 이런 개념 있죠. 기업을 하나를 잘 키워가지고 기업을 하나를 잘 키워서 이렇게 와인잔이 있다고 쳐요. 와인잔이 있다고 칠게요. 있으면은 여기서 물을 여기다 계속 부으면은 물이 이렇게 차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차오를 거 아니에요. 다 차면 어떻게 돼요? 물이 이렇게 넘쳐야죠. 넘치죠.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잔들이 있겠죠. 이 잔 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크기가 다르거나 한 건 양해해 주세요. 그림을 잘못 그려. 이런 식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거를 또 그 밑에 또 있겠죠. 이렇게 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여기 있는 게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균등하게 분배가 돼야 돼요. 근데 코리안 낙수효과가 어떻게 돼요? 코리안 낙수효과라는 얘기가 있죠. 어떤 식으로 돼요? 재밌는 그림이죠. 여기다 부었는데 잔이 차올라. 그러면은 위에 있는 잔이 더 커져. 더 커져요. 그래서 또 부어. 그럼 위에 있는 잔이 더 커져. 절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해서 코리안 낙수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뭐 대기업을 욕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요. 그런 반기업 정서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주식시장에선 버리자고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기업에서 낙수 효과가 나야 되는데 다 뭐 가져갔다 뭐 이런 거를 욕하기보다는 그 가져간 기업은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스로가 잘해서 나눠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기업이 안 나눠준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나눠줄 수 있는 방법 있죠. 내가 나눠 가지면 돼. 그냥 방법이 있는데 왜 욕만 하고 있어 그거를. 전 그런 거 보면 갑갑해요. 그러니까 화가 날 수 있죠. 욕할 수도 있죠. 잘못된 게 있으면은. 잘한 사람들 욕하면 안 되고요. 모든 기업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일부 그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욕을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던지 아니면 주가 상승으로 이득을 보던지 내가 알아서 스스로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안 나눠주면 나눠 갖게끔 하면 되잖아요. 굳이 욕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사회적으로는 알아서 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에서는 저보다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저보다 훨씬 현명하고 뛰어나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세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본업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는 분들이시니까 거기서 하시고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시장의 룰을 따르자고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르잖아요. 부지런히 하지 말고 딱딱하게 굴지 말고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도박하지 말고 그죠? 도박하지 말고 네? 잘못된 가치관, 편견 이런 거 있으면 버리고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부분도 좀 있죠. 네.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한국인들 인식 자체가 주식에 대해서는 다들 아직도 너무 도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애들한테 계속 아이고 옆집에 누가 주식으로 망했대, 뭐 뒷집에 누가 망했대, 친척에 누가 망했대, 아이고 어떡하냐 뭐 이런단 말이에요. 주식 정말 나쁜 거야. 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는데 주변에 가면은 정말 많이 들었어요.
흔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어른들 뭐 대화하시거나 하는 거 뭐 지나가면서 듣거나 하잖아요. 애들도 귀는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주식이 저도 도박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했을 때도 도박처럼 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유연하게 사고를 바꾸고 내 잘못된 가치관을 변경하고 내가 주식시장에서 주가에 대해서 내가 갑이 되고 이런 과정을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잘 안 돼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30세이신 분들은 30년 동안 그 가치관을 갖고 사신 거 아니에요. 아기 때 빼고 그래 뭐 한 5년 뺄게요. 그래 25년 동안 그 가치관과 주입식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35년 동안 뭐 40년 동안 50년 동안 심지어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70 넘으신 분들도 꽤 되세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60년 이상 되신 분들 어르신들 계신단 말이에요.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 다 이렇게 이 기간 동안 계속 똑같이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꾸는 건 어렵겠죠. 근데 주식으로 수익을 보려면은 이걸 고치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지금처럼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손실이 나고 있고 도박적으로 주식을 대하고 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패하고 있을 경우 혹은 주식시장이 이제 막 들어오는 초보 투자자분들 있죠. 솔직히 다 초보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 투자자분들 이런 경우에 이런 분들의 경우 잘하고 계신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열애예요. 잘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잘하고 계시니까 계속 수익을 보세요. 그러면 제가 박수 쳐드립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하고. 알겠죠? 네, 여기에 이런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빨리 고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들 원하시는 게 매수 타이밍, 뭐 매도 타이밍 이런 거 있죠. 기술적 분석 알려주세요, 보조지표 알려주세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마인드가 안 잡혀 있잖아요. 마인드가 안 잡혀 있죠. 기법 아무리 알아도 손실 납니다. 기법을 아무리 알아도 손실 나요. 마인드가 안 돼 있으면. 내 원칙과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거를 최대한 빨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마인드 특강 중심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지루하다, 자꾸 저번에 들었던 거랑 약간 비슷한데 약간 연장선상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중요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저 부분을 계속 떠들고 있을까? 얼마나 중요하면은 저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고 비슷한 상황, 약간의 유사한 상황,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할까? 얼만큼 중요하면 이러겠어요. 여러분들 마인드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마인드가 잘 돼 있는 분들 있죠. 내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이면은 적어도 손실은 안 보는 수익 볼 가능성이 높은 투자자가 될 수 있어요. 마인드만 잘 잡아놔도. 그래서 지금 막 이제 시작하시는 초보분들 있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뭐 10대 20대 친구들 있잖아요. 어린 친구들 보시면은 관심이 좀 있다면은 이 마인드 특강이나 이런 거 먼저 보라고 하세요. 제 거 이게 먼저 잡혀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가능성이 어마어마해요. 가능성이. 이 친구들이 미래에 뭐 제2의 워렌 버핏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조기 교육이 중요한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조기 교육.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생한테 가르치기는 좀 어렵고 특수하게 좀 뛰어난 친구 아닌 이상 한 중학생 이상만 돼도 이런 개념 정도는 다 알 수 있고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 다 할 수 있고 기업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기업 내용 읽어볼 수는 있어요. 제가 볼 땐 중학생부터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너무 뛰어난 친구고, 가능한 친구들이 있죠. 뛰어난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친구들 말고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중학생 때부터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 중학생들이랑 계속 보게 하세요. 조기 교육 되면 좋아요. 여러분들 요거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거 캡처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식은 도박이다라고 해서 주식에 대한 자금이 금융자산 있죠. 금융자산이 주식 쪽이 매우 낮아요. 진짜 매우 낮아요. 금융투자자산. 이게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제일 높은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볼 땐 미국 정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미국은 은퇴하잖아요. 퇴직금 받죠. 퇴직금 자금 무조건 다 주식이에요. 거의 주식이에요. 거의. 물론 아닌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거의 주식이에요. 당연히 보험이랑 연금 이쪽에도 있는데 거의 주식이에요.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게 현금이나 예금 이거 45.5인데 이거 그냥 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겠죠. 은행에서 조사를 한 건데 이거보다 더 높아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이게 70% 된다는 설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 많으신 분들이 현금으로 들고 계신 게 많거든요. 70%가 넘는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예금이 저축이잖아요. 저축을 이렇게 잘하는 나라는 저축에다가 이렇게 올인하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이거 비율 훨씬 높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어떤 곳에서는 70%까지도 추측하는 데들이 있어요. 한국하고 일본만 저축을 열심히 해요. 이거 한국이 그냥 일본 따라간 거예요. 과거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근대에 와서는 한국이 일본 따라간 거예요. 이거 저축을 좋아하는 거는. 금융투자자산 보면은 일본은 금융투자자산이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죠. 근데 미국은 굉장히 높아. 그죠? 미국은 굉장히 높아. 얘네 영국이랑 호주 이쪽은 얘네는 같은 계열이잖아요. 얘네는 보험이랑 연금 쪽에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얘네는 구조가 보험이랑 연금 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연금 타먹자 이런 쪽으로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 미국 같은 경우도 보험 뭐 연금 좀 들긴 하는데 보험 같은 경우는 힘들죠. 미국 의료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얘네는 다 그냥 이쪽으로 넣어요. 금융투자자산으로. 주식만 33%죠. 퇴직금이나 이런 게 다 여기 들어가 있다고. 주식만. 채권이나 펀드, 주식하고 펀드 요 두 개만 합쳐도 40% 중반에서 50%가 나와요. 얘네는 주식하고 펀드만 해도. 채권까지 하면 당연히 넘는 거고. 그래서 주식 쪽으로 해서 주식 쪽으로 해서 국민이 성공하는 나라가 미래가 있는 나라예요. 미래가 보이고 미래가 큰 나라다. 미국 보시면 알겠죠. 우리가 자꾸 일본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있으면 우리나라는 잃어버린 30년, 40년 나올 수도 있어. 잘못하면은. 그래도 그런 게 나와도 우리나라는 이제 빨리빨리 정신이랑 워낙 이제 근면성실한 근면하고 이런 거는 뭐 워낙 뭐 저도 잠 안 자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잠 안 자고 밤낮 없이 일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천재 위치까지 올라가신 분들 많잖아요. 진짜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뭐 잃어버린 3, 40년까지는 안 나오겠죠. 잃어버리면은 우리나라는 다시 되찾아올 사람들이에요. 부지런하게 가서 되찾아올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겠죠. 근데 그렇게 크게 되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뭔가를 자꾸 헌납하죠. IMF 때 찾아올 때 우리나라에 투자 개방하면서 주식시장 다 뺏겼죠. 외국인이 주도가 되죠. 부동산 강남에 막 빌딩 이런 거 부동산 다 뺏겼죠. 기업 사냥꾼들 들어가고 기업들도 싸게 뭐 망한 애들 인수해가지고 다시 살려갖고 다 팔아먹고 했죠. 외국인들한테 다 뺏겼죠. 되찾아올 때 비용을 지불해요. 비용을 지불한단 말이에요. 이 비용 지불하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지불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런 부분을 잘 갖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서 빨리빨리 하지 말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 10년 해가지고 꾸준히 벌면은 부동산이고 뭐 이런 거 안 부러워요. 진짜 절대 안 부러워요 이거. 그러니까 꾸준히 보세요. 꾸준히 평생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뭐 한 50대인 분들만 해도 뭐 80세까지 번다라고 쳐보세요. 30년 동안 주식으로 꾸준히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랑 같이 한 1년 정도만이라도 공부를 해보세요. 더 공부하면 좋고 최소한 1년이라도 같이 제가 교육해드리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뀝니다. 미래가 바뀌어요. 아시겠죠? 한국인들이 뭐 이렇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거 편견 선입견은 그 당시에는 사실 주식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 시대 분들은.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시대까지만 현대 시대까지 이어가지 말자는 거죠. 잘못된 것들은 고쳐나가자는 거죠. 주식 교육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마인드만 좀 바꿔도 되죠. 내 생각만 좀 바꾸면 되죠. 유연하게. 부지런한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적어도 종목에서는 빨리빨리 하지 말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자.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시장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옳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뭐 계속 그 언급을 드리는데 여러분 요거 오늘도 다시 한 번만 강조할게요. 주식시장에서 누가 돈을 번다? 주식시장은 적극적인 사람에게서, 이거 100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아. 이거 여러분 이 글귀 있잖아요. 적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모니터 앞에 딱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최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보면 더 좋고. 적극적인 사람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사람에게로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잘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 맞죠? 그거랑 비슷하죠? 자,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지 말고 참으세요. 참으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갑이 되는 기간까지 참으세요.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어떻게 와요? 매수 타이밍이 와서 수익을 갖다 준다. 돈이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판단 말이에요. 그러놓고 나서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여기서 팔면은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그렇죠? 추격 매수해서 사고 사야 되는 자리에서 팔아. 그러니까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이 잘못한 게 아니랄까요. 그래서 막 주식은 도박이야, 주식은 나빴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참을성을 기르면 됩니다. 빨리빨리 정신은 여러분 일터에서 하시고 주식시장에서는 참을성이 많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 교육이 잘못했다고 하면 제가 자꾸 마인드를 주입시키고 있는데 이건 좀 주입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을 할 때 유연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익하셨나 모르겠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좌측 하단에 있는 요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 요쪽에 있죠? 요쪽에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버튼 요 아래 있죠? 종 모양 눌러주시고 댓글로 나는 여기서 잘못된 거 교육은 여러분들 댓글에다 요거 달라고 했어요. 내가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 나는 이거에 해당된다. 댓글에다가 내가 실패하는 이유 혹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실패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이유 있죠. 그거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1개월 뒤에, 2개월 뒤에, 3개월 뒤에 보시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보시고 1년 뒤에 보시고 2년 3년 뒤에 보시고 그 다음에 5년 뒤에 보시고 10년 뒤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1개월 뒤에 내가 바뀐 게 있는지 한번 다시 달아보세요. 난 아직 똑같다 혹은 바뀌었다. 2개월 뒤에 또 달아보세요. 3개월 뒤에 달아보세요. 댓글을. 내가 댓글 단 거에 대댓글로 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달아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마인드 일지가 돼요. 마인드 일지. 내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마인드 일지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깨달는 게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한 6개월 동안 안 바뀌셨던 분도 1년 뒤면은 바뀔 수 있어요. 절대 안 바뀔 것 같았던 내 마인드가, 주식에 대한 내 마인드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 영상 같은 경우는 각 교육에 있는 커리큘럼에 있는 내용들 있죠. 그거에 대해서 현재 내 상황을 여러분들의 상황을 댓글로 달아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식 인생이 바뀔 겁니다. 아시겠죠? 다 적는 거랑 생각하는 거랑 틀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적으세요. 딴 데다 적으면은 안 보게 되고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그 해당 영상에다 적고 해당 영상을 다시 보세요. 나중에. 이런 영상, 이 영상들은,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10번 100번 보셔도 깨달음을 계속 얻을 수 있어요. 제가 거래의 신 혼마 책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혼마를 볼 때마다 깨달는 게 있듯이 뭐 삼국지도 그런 거 많죠. 삼국지도 볼 때마다 조금씩 깨달는 게 생기죠.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래의 신 혼마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어요. 그게 마인드 정립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